시작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죠? 지난번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종환 사장님 있죠? 여기 그 진도를 이렇게 책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교수님께서 몇 시간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요거를 지난번 복습 좀 주시긴 한 번에 몰라야 되겠습니까? 이게 반복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그 치행동 여기 7 이 페이지수를 안 나와서 상당히 애매한 점인데 주식 투자의 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매력이라는 게 10번이니까 10번. 10번 그 학습 주제 10번이 있습니다. 투자의 매력인데 그 거꾸로 애들이 나중에 빠진 거 나중에 붙여봤는데 10번이라고 했어요. 10번이 15-1. 네, 그 자료고 12번. 여기 10번이요. 네, 10번이요. 주식투자의 매력은요, 10번이 나오는데, 주식투자의 매력이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투자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투자의 3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학문적인, 여기서 중간 지점인데, 재산 3분법이라는 게 첫째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예금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투자, 즉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못 찾아오다고 5층 갔다가 감시에 4층에 다시 내려가서 문자를 다시 보니까 선생님이 오후 왜 이리 오라고 나 일단 늦었는데 시간을 그냥 아주 고생 많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기 그래서 잠자는 게 도움이 되는 수면 상추를 갖고 왔어요. 예? 상추. 저희도 상추 먹어. 아니 근데 그런 상추 없다니까. 아니 진짜 많이 못 먹어. 아니야 여기 있다가 보시면 설명드리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자산담보법은 부동산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현금 투자, 현금 예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올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 부동산을 그 3분법이라고 해서 윤희숙 의원이 설명했던 데니까 그 법을 그 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2년씩 했어요. 2년인데 이걸 4년이나 늘렸다는 거예요. 2년 더 연장하는데 5%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걸로 하면 좋은데 그걸 악용해 갖고 그러니까 그 폭이 막 요동치잖아요. 가기 불안정한데 그때 사기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이용해서 그 전세 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런 갖고 막 치갖고 먹고 쳤는데 이게 거기 관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돈은 송영기라는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그때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이 돈 잔치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런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그렇게 도움이 있질 않아요. 전에 1년씩 하다가 2년을 하면서 그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윤희숙 의원이 그걸 상당히 나도 세입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세입자를 이게 길고 상당히 어렵다. 이게 이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새 방을 살다가 좀 늘리는 거예요. 새 살다가 전세를 조그만 걸 하는 거죠.
그럼 돈이 이제 조금씩 모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몇 번 모으다 보면 몇 년 모으다 보면 여름에 이 돈이 커지면 그걸 집을 사는 거. 그 니들이 달라는 게 없대요, 완전히. 세입방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간에 모아갖고 전세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몇 번 하다 보면 집 사는 거면 계획 집을 사고 이렇게 그런 계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리듬이 깨진다. 그 유니스가 그걸 그 전에 법을 만들 때 한 거예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소비자 보호가 아주 이 시스템이 망가져서 상당히 전세 중간 계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미리 예견했더라고요. 유니스이 유튜브 이 사람이 강남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상당히 저 국회의원 이렇게 그 미리 사전 예견을 해갖고 미친 예약까지 할 건데 그냥 나라가 망하도 나도 그냥 한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 간호사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가 자기 권한을 뭐 다른 사람 진입을 못하게 이제 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사람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모를 돌볼 수 있고 조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하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 어려움이 있지 그런 걸 지도적으로 받쳐야 그런 걸 무시했고 간호사님은 못하겠군요. 그렇게 하는 법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발상하는 동기 이거죠. 의사는 하는데 간호사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표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게 정략적으로 하는 거지. 그 싸움 불 붙이면 통과시키면 무조건 그런 거는 통과시키면 뽑아갖고 숫자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의사는 하나인데 간호사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이재명이라든지 얘들이 참 지능적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미친 그런 그 비용이 올라갈 거니까 간호사 돈 올라가고 계산이 올라가는 거 먼저 그러면 병원 자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이제 이걸 해놓고 나면 이게 의료 수가가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명 의사 하나인데 간호사는 많다. 적은 놈을 그러면 이놈이 이제 그래갖고서 이거 그런 논리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윤희식이 이 점에 따라서 상당히 있는데 저도 어떻게냐면 서울에 집 저도 그게 서울 집이 안 팔릴 집이 잘 그래서 우리 김정은이 그냥 가봤어요. 부동산이 뭔가. 왜냐면 주식 공부도 중에 부동산과 연관이 깊어요. 이번에 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걸 같이 가서 그 현장 봤는데 우리 집을 배줘야 돼. 못 배줘. 거기까지 못 봐. 시간을 잡고서. 근데 제가 부동산이 왜냐면 그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건물은요. 왜냐면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거 해주는 것 같은 거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는 돼요. 왜냐면 집을 지으려면 세멘트도 들어가고 철골도 들어가고 또 나무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 지으려면 또 들어가게 있다. 근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절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은 안 그래요. 땅은 근데 안성과 안성 이게 평택과 용인이 있는 거 반도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 땅은 다른 땅은 틀려야 되니 다른 땅이 앞으로 이제 혼나게 땅을 해보니까 제가 충주에 땅을 샀는데요. 해수는 17년이에요. 17년. 해수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값이 떨어질 거예요. 같이 떨어지고 거래 17년 돼야 그 돈을 투자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17년. 충주에 땅은 17년 걸렸어요. 근데 그 땅은 요지가 있어요. 분당 땅이라든지 요지에 있는 저런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게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이유가 그 땅을 갖다가 부동산 얘기하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텍사스 거기다 공장을 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아이마켓 코리아가 거기 가 있어요. 아이마켓 코리아. 이거 하나 주면 아이마켓 코리아. 거의 20만 원 샀어요. 이거는 아이마켓이라는 쿠팡과 같이 그 전자상거래하는 업체인데, 쿠팡은 적자, 완전 적자이는데 아이마켓은 흑자회사예요. 10,000원짜리가 9,000원짜리가 지금 600원이 달랑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20년 땅을 샀다고 샀습니다. 이 땅을 이거 나도 삼성전자 팔았거든요. 도시를 개발하는 거고, 거기다 물류회사를 만들었어요. 쿠팡처럼 물류.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쿠팡은 상장이 똑같이 상장 신청인데 나스닥에다가, 쿠팡은 미국 거니까 됐고, 아이마크는 안 됐어요. 회사가 좋은 데도 안 돼. 왜냐, 미국 거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현지화시켜서 땅을 샀기 때문에 다음번에 신청을 하면 아이마크가 될 거예요.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럼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 아이마크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배당을 정상적으로 주기 때문에 5% 은행금 이상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팍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재룡이가 8.71% 갖고 있어요. 삼성은. 그래서 그 이재룡이가 이제 한다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이마크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거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재룡 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바예요. 그리고 또 현대에서는 현대차 증권이 이재룡 지분이 많아요. 46%가 현대차로 되는데 3인이 있거든요. 이게 정의선하고 그다음에 정의선 아버지. 그래갖고 그 해가 붙였는데 결국 이제 근데 거기다가 그 현대차 증권은 그거를 할 적에 정의선이가 나올 적에 뭐냐면 그 주가가 5,060원이었어요. 현대차 5,060원짜리인데 전환 자체를 5,000원짜리 전환세를 발행하면서 그걸 갖다가 일반 전환차를 하는 것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악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정의가 샀어요. 자기는 산 다음에 그 좀 이따 나중에 정의선이가 그 회장을 취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의선은 그 상속을 받을 적에 살아있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기 그 삼성그룹에서는요 이거를 돌아갔었잖아요. 그때는 세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삼성은 리스크가 약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삼성전자가 약간 그런 것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 유지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그걸 가지기 때문에 그 장난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체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는 그 블랙록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이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만약 20년을 샀다. 즉 땅을 샀다는 것은 땅을 수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 그 텍사스 땅은 우리나라 땅 어느 게 좋겠어요? 여기 시골 땅은 텍사스 땅이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 공단을 개발해갖고 땅 그쵸? 우리가 강남 개발을 했었다고 그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럼 아메리카는 그 땅을 그냥 일반인들 파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이 그런 데 파는 거예요. 특히 이러기 때문에 그건 돈 받는 수치가 다른 땅이 아니라 삼성 그룹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받기 때문에 공장 일정에 돈을 투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비교적 조그만 층 안정적인 회사가 아이마켓 코리아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요것만 산 것이 아니라 땅 부동산을요 그 하나에서 땅을 샀고 거기다가 그 태양광 발전소 6대가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하나. 그 다음에 그만큼 땅을 수입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포스코 홀딩스 있죠. 그건 그 아르헨티나 염전 호수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밑에 소금 밑에 리튬이라고 하는 그 리튬이 아래가 전에 리튬이 있죠. 이건
포스코 리스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포스코 엔텍이 그 리튬 개발 분야에 그거죠.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피처텍은 막 올라가는데 피처텍 요것도 앞으로 변동이 외국산 하려고 아직 덜 사놨나 그냥 확 빼놓더라고. 아침 1,000원 뺐다가 나중에 250 마이너스 250분 했기 때문에 750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아침에 샀으면 푹 빠져서 사야 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주식이라면 쫓아가는 게 하면 손해보는 거고 좋은 주식 딱 내려갈 때 딱 사서 그 장중에 들어가서 사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여기 돈 여기 밑으로 공장에 있는 포스코 엔텍이 거기 보면 다 소리다 벤진 기업에 있고 이따가 오늘 연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땅을 수입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같지 않다. 건물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좋은 자리인데 미국서도 일본 같은 땅값 막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데가 있어요. 종로 같은 데가 아니라 학군 좋은 데는 학군. 우리 제가 갖고 있는 땅이 석수동이거든요. 석수동인데 거기 동경에서도 다 떨어졌는데 거기 학군 좋은 데만 덜 떨어졌어요. 나머지는 아주 개박살이었는데 그것도 참고해요. 저는 이제 땅을 하나도 안 팔았어요. 전세 나갔어요. 김종환 쌤 6억에 나갔어요. 근데 날짜가 6월 30일째. 그때까지 날짜에 6억 5천이면 이자를 12%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니에요. 근데 깎아줘갖고 6% 했는데 그게 한 370만 원, 300만 원 나가지고 지금 비상사태. 그나저나 그것도 해결된 것이 딸이 1억을 저는 1억을 줬기 때문에 그 집을 2,400 들여갖고 리모델링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은요, 그 전세 신혼부가 왔는데 그러니까 집을 새 집이 왔는데 그 와이프가 유튜브를 구글 다니더라고. 그래서 3,400만 원을 이자 없이 정해준 거예요. 전세자고 대출. 야, 그런 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구나. 3억 4천을 그냥 이자 없이 전세자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2억 2천은 뭐냐면 2억 2천은 전세자금 응대받았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별로 안 들어요. 부부가 사는 거니까. 신랑은 함성 다니고 와이프는 구글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부동산 사람은 4년 동안 문제 있겠다고 우리 사람들 계시는 건지 하여튼 올해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만큼 부동산이 옛날 같지는 의미가 있다. 먼저 장난치고 송영길이에도 튀어본 거 그거 이제 걔들 이제 사기꾼들하고 결탁되었고 근데 그런 걸 책임 안 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가 좀 책임진다. 그 청소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요. 주식을 좀 현금을 꼭 챙기는 걸 연습해야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가 주는 거 한 주. 하나 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 듣는다는 건 어렵고 특히 미국 시장 듣는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작년에 그냥 테슬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수강생 하나가 진짜 위험해. 저 사람 손이랑 얘기 결심 주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만 흔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식화됐구나. 이제 안 해야 될까. 상당히. 그리고 미국 시장은 폭이 없죠. 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쓰자면 그만 하는데 거기다 맨날 소문을 마찬가지예요. 안 돼. 그리고 미국에서는 증권시장 역사가 깊어요. 그 걔들은 위험은 실력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투기주 같은 거 맨날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혼종을 가지고서 해가 하나하나 해가 짜서 팔고 사고 조금씩 올라가면 조금씩 팔고 살아나고 내려가면 그 좋은 주식이라는 걸 항상 자기 한다는 배당주 이런 주식 제가 좋은 주식 다 써놨어요. 그죠? 앞에 써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오늘 넣을 거 있어요. 포스코 엔텍
엠텍 빠졌다. 거기면은 믿음 광산을 개발하는 그 공장 거기 하는 거야.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부동산 저기 자산상 알았죠? 세 가지. 네. 부동산, 그다음에 유가주 저 주식,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대충 복잡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주식 예하는가 주가 오른 거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주가 떨어지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 거는 초단시켜요. 그다음에 주식자의 그 매력이 있는데 뭐냐면 현금화가 쉽다요. 알겠습니까? 현금화 이런 게 없어요. 장사하고 계세요. 장사하세요. 이런 장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하려면 이모들린 비용 같은 엄청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업하려면요 세우돼야 되죠. 거기다가 된날 보장 없어요. 거기다 리모델링 하려면 억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만 종업원을 쓰게 돼요. 종업원은요 인건비가 고정비예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4대 보험 때려는 거죠. 이건 뭐 의료비, 건강, 무슨 노동보험 하다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잘 하면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 저기 그 가지고 계세요? SK텔레콤? 몇 주 가지고 있나요? 됐잖아. 그거 그냥 지금 별로 손에 안 봤죠? 별로 손에 안 봤을 거예요. 그런 상황 붙여나가죠? 포스코 홀딩스가 문제인데. 그건 괜찮아요. 그거요? 저도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건 괜찮아요. 근데 37만 원. 근데 그게 뭐냐면 포스코는 다른 것을 막 튀겨먹는데 포스코 퓨처엔이 걔도 30만 원. 그건 올라가고 그거 잘하더라고. 탄력을 주는데 그래서 그게 여기서 뭐냐면 여기다가 여기까지 포스코 엠텍 예, 요새 또 엠텍. 요 연결해줄까요? 이따 좀 되는 거다가 그래서 이제 현금이 중국에서 살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편리한 보관관리. 보관 필요 없죠. 증권을 해주니까 비용만 조금 나가면 되는 거니까. 항속 중에 간단하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그죠? 복습 똑같은 거 한다고 태어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그럼 배당금이란 뭐냐? 이 배당금이요, 상당히 좋아요. 여기 직장에 나오는 배당금. 배당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실래? 배당금. 배당금이란 주주는 매 결산기마다 그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주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1년에 한 번씩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 1년 동안의 영업 실적을 결산할 때 그 실적에 따라 매년 결정하므로 일정하지 않다. 3. 상장회사들의 평균 현금 배당률은 공금리를 웃도는 수준임. 무상증자는 뭡니까? 무상증 1. 기업이 자산을 재평가하여 남은 차액이나 영업상 얻은 이익금 및 적립금이나 이익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때 주주에게 소유주주 주식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주식을 말하며 이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기대할 수는 없다. 유상증자라는 거 김종환 유상증자요? 네. 유상증자. 무상주식은 돈 남은 걸 나눠주는 거 알겠습니까? 무상. 공짜로. 무상은 좋은 건데 유상은 잘 판단해야 돼. 알겠습니까? 별로 좋은 파를 했었잖아. 네? 파를 했었잖아. 파는 게 좋아요. 75 생겼거든. 사실 팔았어요? 아니요. 5월 31일부터 네. 6월 한 6일까지. 지난번에 이런 설명 있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기 삼성증권 그 앱 깔으셨어요? 못 가르쳐요. 아니 가져오세요. 아빠요. 예. 이분이 내일 박사님. 박사 좀 해서 해야겠어. 예. 바꿔줘, 커피 사주고 커피 그리고 사주고. 금요일 날 시간 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오전 중에도 오전 중에도 시간 내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학교 초에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시간 내서 하면 될 수가 있다. 금요일 날? 금요일 시간이 없죠? 낮에. 뭐, 금요일 시간이 있냐고. 공부 사시니까 공부 만나는 게 빨리. 아니 여기 학교에서. 공실. 학교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아무튼 그냥 학교 여기 가지고 오시면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가능한 여기 오시면 일단 방송에 나오니까. 그게 제일 아니 여기 그냥 혼자 앉으시면 와서 설명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되니까 핸드폰으로 갖고 오세요. 어렵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라면 유상증자 해주세요. 네, 유상증자란 유상주 수익이란 기업이 생산시설 확충이나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예, 근데 이때는 받으면 전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유상증자고 호재했을 때 팔고 나오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이란 뭐냐? 교수님 시세 차이.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으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수익 차이라는 것은 주식에서는 그 여사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수익 차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양을 사셔갖고서 얼마나 쓰냐. 지금 금양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한 4만. 근데 제가 팔라고 하는 게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또 올리더라도 그거 괜히 그거 좀 하고서 아니 올리더라도 아니 그거 좀 하고서 포스코 올리더라 포스코 예. 엔테 포스코 퓨처인이 퓨처 여기까지 하고서 요거 넘어가고 퓨처입니다. 폴리스가 안 돼서 잘해. 아니 그 내용 올리세가 준비가 있었죠. 세력이라고 그러고 근데 자꾸 시간에 왜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 기본이죠.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을 어떻게 부른다니까. 장난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는 안 샀어. 그러니까 한번 보는데 한 번. 근데 그 들어가야를 이상해서. 퓨처임이 좋지. 하나도 좋았죠. SK텔레콤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확실히 이 배당을 많이 좀 주시면서 참 진리되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만 더 주나 봐요. 여기 제가 오늘 오늘 아침 어제 지금 5월 30일 중간에 이제 뭐 전에 어저께 했던 건데 포스코 엔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이걸 많았는데 이것이 전후 복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설명드렸죠. 요거를 잘 그 다음에 여기 그것도 중에 포스코 엔텍이라는 종목이 좀 툭 뺐어야 되니 이게 뺀 것이 물량 확보 잘못됐는가 이렇게. 그리고 이 포스코 엔텍은 이걸 설명해야 그만 아닌데. 이 250원인데 아침에요
1,000원 빠졌어. 1,000원. 1,000원 빠졌다가 오늘 30이 왔죠. 이것을 여기 샀네. 여기 아주 대박사니까 1,000원 빼고 딱 물건을 이게 먼저 그걸 산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갖고 주가를 푹 떨어뜨렸죠. 팔고 같이 비싼 팔고는 싹 떨어지게 긁은 다음에 1,000원에 달아서 마이너스 1,000원인데 250원이면 750원 남아나는 거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이 주식이 이 조냐는 이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자사주식 자기 주식을 산다는 자사주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잘 해야 되고 종목 분석이 보면 자사주 치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정보가 자기 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거. 그전에 삼성도 자사주 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여기 중요한 것도 이게 있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포스코의 1인이 50.6%가 됐었죠. 이건 포스코 그 회사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신뢰도가 타인결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있다. 또 요거 말고 좀 여기 내려간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요 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요 주식을 한 주에 꼭 가지고 있어요. 한 주에. 해당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이 회사가 어떠냐면 아침에 여기 설명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사주식 결정이라고 해서 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은택은 임원들이 주식 보상을 해서 1억 9,363만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당일 취득하고 결정했다고 25%. 취득 예정 기수는 예정 시즌 1만 7천이다. 예정일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 정도. 이건 내부자 거래입장 이 주식 좋으니까 손해볼 거 예상해서 알겠습니까? 내부자. 예, 정부가 아무리 회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엠텍 퓨처인 같은 거는 아니지만 뭔가 리튬 공장을 공장 4월달에 생각하면 그 공장을 짓는 거예요. 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서 여기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보여요? 한번 읽어보세요. 2차 전지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포스코엔텍이 두 자릿수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현재 포스코엔텍은 전 거래일보다 13.16% 오른 1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13,4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更新했다. 포스코엔텍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2차 전지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포스코엔텍 역시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포스코엔텍은 2차 전지 소재인 리튬 테마주로 분류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8년에 인수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연구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리튬 상업화에 나서고 있다. 2차 전지와 관련 소재주는 지난해 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로 하락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 또 미국 테슬라 주가도 연초 100달러에서 최근 200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훅 빠졌다 다시 또 올라가는데 거기 쫓아가면 안 되고 자 여기 요모 아르헨티나 요모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을 자꾸 만드는 그 만드는 공장이 엠텍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대박이죠. 안 그래?
이게 홀딩스보다 오히려 더 이게 매력이 있으니 그 아주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니한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소재를 갖다가 만드는 공장을 이tum이라는 거기 때문에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꼭 포트에 담아서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주주도 사고 공장 짓고 이tum 생산하고 뭐가 연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쫓아가는 거. 아니 뭐 어때 그냥 뭐 때문에 샀어요? 옛날에요? 아니 그 전에? 네.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참 틀린 거 알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조주는 이제 이걸 그냥 같은 만드는 것은 이 소재를 갖다 놔있는 거예요. 소재. 그래서 그걸 해서 이건 테마주지만 약간 매력 있는 테마주다. 알겠습니까? 테마주도 이런 테마주야 포스코에 올려야지 다른 데 걸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우선 그래서 이걸 좀 그 다음에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이거는 이거는요 여기서 그 나라에서는 뿐만 아니라 흑연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그냥 소재를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회사가 어디냐면 전쟁하는 나라에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서 그 곡물 있죠. 곡물을 갖다가 내가 팔고 수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너희들 그냥 세계 식량가 뚱하니까 소련 너희들 보는 거냐 유엔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식량만큼 양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전쟁 중에 뭐 거기 위협이 시킬 수 안 되는 폭탄 맞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거기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샀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 다녀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도 그럼 거기서 보면 돈이 어떻게 하냐면 돈이 없는데 러시아에서 돈이 빼돌린 게 많아요. 그걸 갖다가 6천 정도가 되는데 달러, 6천 달러 이걸 갖다가 이걸 받고 또 아직 그 지도를 나타낸 다음에 그걸 다 숨은 걸 어느 날 얼마 무조건 한 다음에 지도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 한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다 내준다고 했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 숨어놓은 돈 빼다가 전쟁 일으켰으니까 배상하라고 그냥 나눠주는 거지.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파괴된 거고 말짱하게 가만히 있는 부수는 거기 때문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G7에서 강력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왜 한 거예요? 이번에도 유엔 큰 형님들이 나라분들 큰 나라 큰 형님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허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배상을 시키냐. 그걸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자 받은 것도 다 우크라이나 민주고 착착 해나가는 거고 이렇게 거기 되면 이제 그래서 그 배상 죽은 사람 살리기 힘들겠습니다만 건물 같은 거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용을 쌓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걸 팔면 돈을 우크라이나 내겠을 거 아닙니까? 인과가 형성됐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맥이 되지 않는 기능가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는 맨날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올라가서 타고 내려가고 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또 달았죠? 그걸 달았어요. 2차 전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멘트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날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 모마니님의 자회사인 탄자니아 피토그라파이트
사이트와 2차 전지를 천연 흑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선생님 2차 전지로 들어갔죠, 그죠? 지금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그 배터리 만드는 거 2차를 하고 이제 그 소재 만드는 소재 공업을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흑연이라 했죠. 왜냐면 그 배터리 건져주고 이렇게 시커먼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전기 안국 건업제 그런 뭐가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수소를 갖다가 영광의 상처가 있습니다. 수소만 내다가 주는 그때 참 운이 좋았어요. 제가 교대전 막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인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요. 수소. 비커졌는데 그 검은 거 있고 막 수소가 뻑뻑 나온다고 이제 확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눈알 다치면 얼마 잘했는지 요거 다치 요거는 끝났죠. 피가만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약관이에요. 수소.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전기 같이 연거 수소. 흑연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불순이 조금만 들어가면 또 여기 터져요. 자, 이거 흑연이에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소개된 거죠. 아니 돈만 있으면 돈 갖고 있으면 사업을 이렇게 생겨요. 뭐 해달라고 이렇게. 근데 그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묶이는 것 같은 거 잘못 만드니까 참 이걸 제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사람한테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별 경험 없습니다만 보고 듣는 것이 많아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인덕이 있어갖고서 아니 난 김종환 만나서 진짜 행복했는데 그냥 세금 막 그냥 세금 폭탄 나오는데 집이 일가고 서울집 안 팔려갖고서 이거 안 팔려갖고서 이놈 전세 뽑으다가 이 집을 샀어야 되니 이거 맨날 붙어요. 지금도 뭐 한 푼도 붙은 게 없어야 되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서 좀 있는데 그 세금이 막 일가무채해가지고 잘 팔리지도 않는 거 그래갖고 그냥 세금 내려고 그냥 그 세금을 카드깡에서 냈어요. 완전히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저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가 한 명인데 간호사가 6명이다. 이걸 의사 하나 잡아서 간호사 나눠 갖자는데 그게 아니죠. 역할이 의사 역할이 있고 간호사 역할이 있고 그런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그런 공사단 논리다가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선거 잘못했으면요 윤석열이 안 됐으면 공사하는 걸 막잖아요. 지금도 5.18을 갖다가 5.18을 갖다가 헌법 전면으로 치네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겁고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광주 가서 처음부터는 지금은 근데 광주 갔지 않습니까? 거기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 엄마들. 그 양반 들고 간 거예요. 그 양반들이야 잘못된 거 위로해줘야지 안 그래? 그러나 가짜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찬이 춘천 사람이 양반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춘천 양막가 한다고 나는 거기 가지도 않는데 거기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찬아 이렇게 그 춘천 사람이 그 얘기를 놓은 거는 그 이해찬이 제일 나쁜 새끼지만 그래도 그런 양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은 같이 벌어야죠. 아니 주는 거 안 받아. 그리고 또 애들도요 거기 오면 이 성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5.18 유공자 되면요 10% 점수 줘요. 그러니까 다른 다 떨어져. 열심히 하면서 그전에 공부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공무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지금은 안 돼. 왜냐면 걔들 특전 주는 애들 걔들 들어가면은 특전 주고 나면은 다른 사람 갈 데가 없어. 전라도 광주 애들. 그 광주 중에서 그 드는 건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양자 들어가는 거야. 양자. 5.18 유공자, 가짜 유공자, 양자가 들어가면 쓸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고시패스라면 어쩔 수 없죠. 가짜 양자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 누구냐면 이 국민에서도 못해요. 거기 유관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지. 홍준표만 해도 원래 그 유공자 5.18 때의 그 법을 만들 적에 홍준표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걔 나중에 그 의도는 아닌데 이렇게 가짜가 많을 줄 몰랐지만
명장 그게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놈들이 많이 있어 웬만한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홍준표가 아마 그 김재원이 김동거 했죠. 그 행긴 뚝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김재원이가 이번에 징계받은 사람 5.18에 징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5.18 얘기만 나왔다면 그냥 영창 보내게 됐어요. 김재원이. 그 5.18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누구냐? 지금 이낙연 5.18 관계되면 걔는 더 구랭이가 돼. 능구랭이가 돼. 이재명이 그냥 그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안 돼. 그러다 보면 안 그래? 이재명이가 여우 같은 생기는데 이낙연이요 구랭이야. 걔는 뭐냐면 그 5.18 후기에서 그냥 요지기는 사람 전부 다 그냥 5.18 유공자가 주는 거 이게 배제해주고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불쑥이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김성현이가 거기 갔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을 텐데 대통령 가서 너네들 인정입니다 가서 하니까 약간 이놈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안 그래?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윤석열 그거 모르겠어요 완전히? 알죠? 왜? 윤석열은 최소한 공산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그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 나오면 아마 뭔가 지금 약간 그 진도를 못 나갈 거야. 거기 그 안에 역지사지라고 할까 뭔가 머리 쓴 뭐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 상황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진영을 이라고 걔들은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걔들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이름 줄린다 보니까 이게 정치를 하면 그 김재원도 그걸 흐름을 타면 언론을 다 장악했거든요. 자, 그래서 딴장이나 매장이나 이거 세계 대기는 흑연 광산고요. 이게 좀 더 해주세요. 좀 25년간 총 75만 톤 규모의 흑연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다. 계약금 및 소무량 대금으로 약 1,000만 달러, 한국 돈 약 133억 원을 지급했으며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 PTM에 공급할 계획이다. 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늘 좀 해본 건지 알겠습니까? 요거 포트에 담으면 연구를 풀어드리고 있지 않을까?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알겠습니까? 이것도 2차지지 자유. 왜냐면 돈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 제가 연구한 것이 또 뭐냐면 포스코 또 있어요. 포스코 DX 이것도 많이 올리니까 이것도 지금 연구 과제죠. 이거는 이런 공장을 지려면 이 포스코 DX라는 것은 ICT의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잘 모르는 포스코에서 잘 연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내려갈 때 하고 이게 부드러운 회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예비들 이렇게 제주도만 샀는데 이 제주도만 샀다면 아침에는 쭉 올라갔다가 저녁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어야 겠습니다. 아침에 탁 올려, 저녁에 탁 올라가서 끝에 올려, 아침에 탁 올려 팔아먹고 또 팔으니까 끝까지 빠지면 또 나는 그렇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거가 지금 그렇습니다. 요거가 주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6,700원 그때는 알겠습니까? 그때 6,700원 그때는 이미 있었고 알겠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로 올라갈 때 지금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요거 그걸 지지는 역할을 이렇게 관심 연구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 투자하기가 약간 좀 좋은 환경인 거죠. 이건 배당은 75원밖에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저기 아까 퓨처 여기 이제 퓨처엔 아까 저기 퓨처에 있죠. 이게 진짜 이게 실제 돈 벌는 게 17,000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출시점이니까요. 이 그냥 돈 이게 낫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네. 그냥 돈. 왜냐면 이거 홀딩스부터 홀딩스 올려야 되니까 아주 빠르다가 홀딩스 원재를 갖는 거고 또 여기 흑연도 받고 알겠습니까? 여기 인터넷 흑연 받고 또 아까 여기 에이텍이 붙여서 흑연 받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를 다른데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다 여기는 자기 회사에 다 다양하게 들으니까 인터내셔널 퓨처나를 지금 시스템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간 게 스타트들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구한 것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있잖아요. 여기 김종환 님은 함정화돼 있죠. 함정화돼 에너지를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고점 찍고서 내려져야 되니까 일단 팔아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이 아까 호스콜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호스코 홀리스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라가다가 고점 찍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 찍었죠? 내려가면 파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함정화제가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그죠? 고점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는 한 다음에 얼른 뭘 바꾸냐면 잘 모르는 거예요. SK텔레콤은 삼성 알겠습니까? SK텔레콤은 삼성증권이든지 배당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해보세요. 알겠어요? 얼른